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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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의 연결고리 808 페이 소리 프리모 비스트 음악 소리 메탈과의 연결고리 우리 서울시의 머리 나머지는 전부 저리 커져가는 돈벌이 돈벌이 와우 누가 나를 막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여자친구 받고 그래 매일 밤마다 와우 나는 너희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 마냥 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아마 다들 안녕하신 분들도 있고 안녕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이 크게 한번 요동을 쳤어요. 요동 친 정도가 아니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어떤 일인지는 다 아시죠? 바이낸스와 FTX 간에 이제 둘의 완력싸움, 힘싸움이 이제 있었고, 뭐 대충 얘기 뭐 하면 그냥 바이낸스가 FTX 거래소죠. 거래소랑 그냥 싸움이 좀 있었고요.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완력싸움, 이게 자기 그러니까 약간의 그 CEO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 자존심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힘 있는 형이 삐진 거죠. 힘 있는 형이 삐져서 삐진 거고요. 그래가지고 FTX 형이 동생이 이제 약간 이제 발버둥을 좀 쳐보려고 이제 약간 이제 선빵을 한번 날리려고 이제 주먹을 딱 꺼내들은 칼을 딱 뽑았는데 큰 형이 그 칼을 딱 보자마자 그냥 부러뜨려 버렸죠.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렸죠. 칼을 딱 뽑았어요. FTX 이제 동생이 이제 형의 뒤통수를 치려고 이제 뒤통수를 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약하지 않다. 형 우리 건들면 형도 다쳐. 이런 식으로 해서 칼을 살짝 뽑았는데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린 그냥. 이 새끼가 어딜 칼을 뽑아.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팔이 부러지니까 이제 형이죠. 이제 큰 형이 어우 야 너 좀 많이 아픈가 보다. 그 이제 팔을 내가 이제 병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칼을 뽑은 거예요. 이게 이제 칼을 딱 딱 뽑으니까 형이 손모가지 부러뜨려 버렸죠. 이렇게 부러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형이 야 미안해. 야 좀 미안하다. 야 내가 너 팔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줄게. 네 칼도 새 걸로 이제 갈아줄게.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딱 그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팔이 완전히 망가졌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팔을 적당히 부러뜨렸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제대로 쉬어서 이제 꺾어 부러뜨려 버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거예요. 바이낸스가 FTX를 이제 저도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제 완력 싸움이 있었고요. 그 완력 싸움에서 이제 FTX를 바이낸스가 인수한다라는 이제 소리가 나오자 이제 완만하게 둘이 해결됐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이제 금융인가요? 하여튼간 어쨌든 이제 법적 기관에서 야 너네 그거 불법이야. 너네끼리 완력 싸움에서 너네끼리 서로 그거 인수하고 뭐 하고 이거 불법이야. 아니면 내가 너네를 주시하고 있어. 너네 쳐다보고 있어. 너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들아. 딱 갑자기 그러잖아. 바이낸스 형님께서 바로 말을 바꿨어요. 인수할 의향이 있다. 근데 얼마든지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일이 나오면서 시장이 각도를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쭉 하고 확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진짜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역대급 하락 정도는 아닙니다. 역대급 하락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이제 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3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롱 2개, 롱 포지션 2개, 그리고 숏 포지션 1개.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저번 마지막 방송이죠. 저도 이제 운이 좀 좋았어요. 저번 마지막 방송에서 숏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한번 이제 복귀를 해보면 시장이 하나, 둘, 셋. 자, 파동 쪽으로 1파, 2파, 3파, 4파. 복귀하자면 3파와 4파는 보통 박스권 5파동. 하나, 둘, 셋, 넷, 5번 5파동 움직인다. 라고 했었고, 박스권 5파동 이후에 상승, 그리고 다섯 번째 5파동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은 유효하다. 계속 장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은 유효하고, 대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조심해라. 라는 이제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분량이 좀 있으면, 뭐 소량 정도는 익절을 해놓고, 또 다시 봐라.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그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어가지고, 안정적인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안정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트렌드를 사실 시장이 딱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로 이탈만 하지 않으면, 사실 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경고를 해왔던, 만약에 이제 모든 상승 관점은 2만 달러라고 했죠. 2만 달러를 지킬 경우에는 상승 관점은 계속 유효하다. 2만 뚫어버렸죠. 뚫려서 현재는 그 아래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이제 떨어졌을 때 저는 이제 숏 포지션을 이제 잡아놓고 있었어요. 위에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나, 둘, 셋,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기본 법칙은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단기 조정을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물량에 대한 해칭이죠. 내 수익에 대한 해칭이죠. 내가 보고 있는 수익에 대한 해칭으로 이제 포지션을 위에서 이제 잡아놨어요. 사실 1.5개를 잡아놔가지고 일부를 익절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400만원 수익 중에서 95만원이 이제 익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익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었어요. 0.5 정도를 이제 익절을 해가지고 이제 좀 분위기 좀 살피자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쭉 하고 이제 빠지면서 사실 요 아래에서 잡아놨던 이제 롱 포지션 있잖아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본절이 나갔어요. 사실 이제 본절이 나갔고요. 그거는 이제 손절은 아니고 본절이 나갔고 다시 이제 재진입을 이제 했습니다. 재진입을 이제 했는데 이제 요 아래서 이제 매수를 잡았어요. 현재 요 아래서 이제 잡았던 근거를 이야기하자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때 이제 PC를 보고 있었는데 딱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여기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옆에 사이드에 켜놓은 이제 그 화면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용 차트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켜놓은 거예요. 이게 4시간 단위, 1시간 단위, 15분 단위 이제 차트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제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많아요. 좀 많습니다. 좀 많은. 근데 이쪽 사이드 컴퓨터에 이제 단기용 이제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 노란색 선이 이제 섭취를 하더라고요. 뭐지? 이거 내가 이 노란색 선은 도대체 뭘까? 매수했죠.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추얼 본전으로 이제 지전에 대한 저점. 큰 이제 지전에 대한 저점으로 생각하고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제 사실 이제 그 큰 이제 것에 대한 이제 저점을 생각하고 이제 진입을 한 거고요. 그게 현재는 이제 아직은 좀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또 한 개 포지션이 또 더 있어요. 단타를 좀 많이 쳤어요. 이제 밤사이 단타를 좀 많이 쳤는데, 이제 반등 치고, 여기서 이제 매수 또 진입, 이제. 첫 번째, 찍 올라갔다가 쪽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요 빠지는 구간에서 이제 한 번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디까라 그랬죠? 한번 떨어지고 올랐다가,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볼게요. 한번 쭉 빠지고 올랐다가, 빠질 때 다시 밀어 올리는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2차 매수세죠. 매수세로 따지면,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오고 조정받는 것에 2차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2차 매수에서 꼴딱 올라오길래 사실 이제 단기 이제 진입을 좀 했어요. 손절도 이제 2차 매수가 딱 들었던 자리, 요 자리 있잖아요. 17,700 정도.
짧은 손절을 걸어놓고 이제 이건 이제 단타를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건 단타를 좀 어떻게 쳤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조금만 만약에 여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 좀 할 거예요. 이제 수익 실현은 좀 할 거고 그냥 단기용으로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원래 이제 정상적인 포지션에 대한 약간 좀 긴 숨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는 이제 요 건데 조금 아쉬워요. 이거 좀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많이 못 들어가고 사실 이제 이때도 얼마가 들어갔었냐면 이제 2비트가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이제 얘도 이제 수익 실현 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때 보시면 이제 2비트가 이제 진입을 하고 그리고 1비트는 수익 실현을 했죠. 1비트는 이제 단기 수익 실현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매를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입절을 굉장히 저는 자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발생했다. 뭉텅구리에 좀 큰 덩어리의 수익이 좀 발생했다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이제 조금 이제 기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이런 부분들은 좀 배우셔가지고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그냥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진입은 2비트 반등 쭉 치고 올라올 때 익절하고요. 절반이든 30%든 익절을 좀 하고요. 익절을 좀 하고 남을 좀 다시 보는 이제 이런 식의 가지고 매매를 하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차피 위에 숏 포지션에 대해서 하나가 크게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400만 원짜리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헤딩용으로 1대1로 이제 맞춰놨고요. 이제 맞춰놨고 그리고 이제 단타 포지션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입에 대한 근거는 직전에 대한 저점 구간에서 일단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에 대한 관점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읊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락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미털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따라갈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쇼크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냥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내피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현재 다른 부분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이 다르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물론 나스닥이 조정받을 자리에는 와 있긴 해요. 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이 뜻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나스닥 외적인 일로 인한 시장에 대한 쇼크란 말이에요. 악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나스닥이 여기서 같이 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에 힘을 더 받아서 하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나스닥이 그냥 단기 조정만 받고 다시 제각기 올라가는 그리고 달러죠. 달러가 현재 이제 조정 좀 받았죠. 만약에 이 2평을 깨는 이평선이 있는데 2평 타고 잘 올라가는데 2평 타고 깨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단기적인 1달러로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주봉의 이제 달러 주봉인데 만약에 달러가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다시 조금 상승을 한다. 또 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그냥 시장에 대한 단기 쇼크성으로 그냥 끝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이제 외적 요소예요. 시장에 대한 이게 이제 호재나 이제 악재 개념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단기성 악재라고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대표 입장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약간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 겁을 주려고 했던 게 조금 문제가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완만하게 타협을 안 볼 문제가 아니고요. 타협을 볼 문제에서 살짝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크게 힘싸움을 흔들렸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완만하게 해결이 좀 될 거라고 좀 그냥 생각이 좀 들고요. 나스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안전하게 올라갈 거고 달러가 빠지는 추세가 나오는데 비트코인 혼자서 따로 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탈 나스닥, 탈 비트코인, 탈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달러나 나스닥이랑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나스닥이 막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따라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따라가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막 오르는데 비트코인도 따라 올라요. 막 이렇게 원래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못 오른다고 했죠. 못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막 따라 올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딱 임계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확 하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달러가 막 빠지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빠져요. 이렇게. 그렇지가 않죠. 달러가 빠지면 비트코인은 보통 올라가는 게 보통 이제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덩달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계속 또 빠지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비트코인 혼자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으로는 이제 커플링이 돼서 똑같이 따라가다가 달러랑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이제 못 맞춘 갭을 이제 다 맞춘다라는 이제 의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좀 나쁘지 않다,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현재 상황이 나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다시 쌍바닥에 대한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양봉, 계속해서 이제 며칠째 양봉이 이제 나오고 있죠. 2평에 대한 저항 구간이긴 해도, 이제 2평에 대한 저항 구간에서 조금 머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단기 조정 같은 건 좀 받겠지만, 단기 조정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전에 대한 저점 구간을 터치를 한 거고요. 근데 이 구간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주봉에 대한,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죠.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다?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저점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어디까지 떨어질다? 주봉 볼펜 하단이죠. 주봉 볼펜 하단. 사실 어떻게 진입할 때 이게 주봉 볼펜 하단이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들었으면 사실 비중을 좀 더 많이 태웠을 거예요. 훨씬 많은 비중을 태워가지고 진입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늦게 확인했어요. 땅바닥인 것만 이제 확인하고 진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진입하고 나니까 주봉 하단이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사실 주봉에 대한 볼펜 하단, 볼펜 하단까지 부분까지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만 조금, 이번 주에 물론 이걸 뚫고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전해요. 아직까지 불안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만 좀 해소만 된다.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시 제갈길을 찾아서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볼펜이 워낙에 쪼여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봉 볼펜도 쪼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볼펜이죠. 볼펜이 쪼이고 뚫으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뒷도수 좀 맞은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볼펜을 뚫으면 그쪽 방향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진행이 나가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주봉이 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봉이 쪼인 일은 잘 없어요. 주봉 요때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봉이 쪼였던 일들은 역사적으로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주봉이 쪼였던 적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 정도랑 그냥 요때 정도라고 보면 되고 거의 한 요때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주봉이 좀 쪼여 있는, 사실 역대급인 행보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아마 이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행보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빙하기라고 하죠. 빙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방향성이 사실 아래쪽, 볼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마음에 좀 안 들긴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살짝만 이제 위로만 잡아주면, 위쪽으로만 뚫어주면 이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낙에 바닥권에서 오래 행보를 했어요. 워낙에 하락장을 좀 오래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나 달러 추세가 이제 좀 꺾이는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슈만 해소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촉발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건강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상승 과정은 유효해요. 계속해서 상승, 아주 장기적인 부분을 얘기할게요. 2023년이나 뭐 2024년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승 관점은 계속 유효해요. 그 와중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런 식의 코로나 때처럼도 어떻게 보면 오르고 박스 치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슈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V자 치고 올라온 거죠. V자 치고 올라온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하락장, 그러니까 거의 하락장 끄트머리 있잖아요. 이런 하락장 끄트머리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거리들이 좀 많이 터져요. 이상할 만큼 상승장에 악재 안 터지고요. 상승장에 악재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거의 묻힌다고 얘기할까요? 의미가 없어지는데 하락장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착장, 약간, 이거는 약간, 굉장히 위험한, 이제,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하나 켜놓고 얘기하자. 예.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켜놓는 마크거든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분석을 할 때, 이건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제가 켜놓는 마크인데, 이거 그냥 뇌피셜이에요. 이건 순수하게 이제, 망상입니다, 망상. 이 순수한 망상인데, 나는 갑자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드래곤 슬레이어 맞나? 슬레이어 닥쳐. 나는 갑자기 이게 문득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이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이제 저 정도 이상급에 되시는 분들 정도 돼야 돼요. 코인 시장에 최소 한 16년, 17년, 18년 이때쯤 이제 18년도 안 되구나. 17년도 때 이제 하셨던 분들 정도 되셔야 돼요. 시작을 16년도, 17년도에 시작했던 분들이죠. 네, 그 정도 되시는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저 이상 이제 하시는 분들 정도만 알고 있을 이야기인데,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 뭐냐면 한때 비트코인을 이제 위협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지안. 우지안이죠. 자, 이때 비케죠, 비케. 비케에 대한 탄생이죠. 우지안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에 낡은 거니까, 낡은 이제 그런 암호화폐니까 하드포크를 한다. 요즘에는 하드포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주니까 1+1 행사라고 이제 하드포크 1+1 행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하드포크라면 비케라는 코인이 하나 더 생겨. 1+1 코인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게 개념이었는데, 그때 하드포크가 처음 생겼어요. 하드포크라는 개념이 처음 우리한테 이제 오면서, 하드포크 하면 비트코인이 깨진다.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그게 비케로 바뀐다.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기술상으로 더 좋은 게 나온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에서 비트코인 캐시 진영과 비트코인 진영에 대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비케 세력이 비트코인을 팔고요. 이걸 팔아버리고 비케를 사면서 비케를 들어올리고요. 비트 세력이,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왜 갑자기 뇌피셜적인 이런 망상을 얘기하냐면, 이때도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다 같이 비트 들고 있던 애들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지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그때 당시에는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어쨌든 비케를 가지고 있다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로 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 세력이 자기네들이 보유한 비트를 팔아버립니다. 비트가 폭락을 해요. 비트가 하락을 하고요. 비트코인 그 파는 돈으로 비케를 삽니다. 그래서 비케를 들어 올려요, 막. 그럼 비트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비트 세력이야. 너네가 그러면 어쨌든 비트 세력도 비트코인 캐시를 받았으니까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걸 팔고요, 그 돈으로 비트를 들어 올려요. 보통 채굴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 보니까 나중 되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중 되면 차트가 둘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둘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생기고, 이제 막 200만원까지 이제 올라가고요, 막. 비트코인 캐시가 36만원에서 막 200만원까지 올라가고요, 막. 그러니까 별 미친 짓이 벌어집니다, 막. 200만원이나 300만원이에요. 그때 이제 걔네 유명한 사건 벌어지죠, 이제. 빗썸, 서버가 날아가가지고 이제, 고점에서 갑자기 쭉 26만원이었나요? 36만원에서 몇 주 만에 이제 200만원을 딱 찍었는데 갑자기 서버가 펑 하고 터져버리죠. 여기서 시작되죠. 아침이 딱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요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올릴 때 이게 이제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라고 했었어요. 알고 보면 비트코인도 올렸고요. 비트코인도 끌어올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끌어올리고요. 결국에는 이거였죠. 비트코인 가진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비트코인 하나 싸질러서, 이제 아들이죠.
비트코인 캐시 하나 이제 싸질러 놓고 둘이서 세력 나눠서요. A 진영과 B 진영이라고 지네끼리 나누고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나누는 거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싸움박질하는 척하면서 계속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면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겁나 끌어올려버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이제 그게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서 나왔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처음에 이제 상장되면서 하드포크 되면서 이제 상장되면서 7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이야기 한 36만 원, 26만 원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이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결국 자기네들끼리의 이제 완력 힘싸움 이후에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을 다 끌어올린 이제 그런 이제 촉발제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발생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승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초석이 돼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가격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나네. 옛날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 이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싸움이 그게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BK가 비트코인 자리를, 이제 비트를 넘보는 거죠.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비트를 하락을 시키고 자기네를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작전하면서 서로 싸움이 있었던, 완력 싸움이 있었죠. 비트코인 세력에서도 방어를 하면서 서로 팔고 사고 반복했던. 그런 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슬슬 이제 주가나 나스닥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해도, 이거 지금 망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비트코인이 안 올라. 왜냐면 이제 뭐, 아무리 그 돈이 많은 이제 형님들이시라도 뭐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자기네들이 좌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자유하거나 달러를 좌우지장지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지는 거지. 야, 이제 좀 뭔 짓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이제 좀 명분거리가 하나 생기지 않았나. 매집의 명분거리와 상승에 대한 이제 명분거리가 하나 생기지 않았나.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사실 명분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0.7% 인상 뭐 이렇게 하면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악재로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득 이제 그 생각이 좀 났고요. 자, 그러면 너무 긍정적인 망상이었죠. 사실 이제 너무 긍정적인 망상이기 때문에 이제 망상은 그만하고 만약에 이제 더 악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진짜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고 볼벤 1차 볼벤을 위로 벌리고 있던 거를 아래로 다시 방향성을 저장해서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리긴 벌렸는데 이 새끼가 위로 벌리다가 갑자기 혹 하고 패턴하면서 아래로 이제 찢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만약에 주봉에 대한 볼벤, 진짜 중요한 건데 이제 주봉에 대한 볼벤을 찢어버리는 마감이 발생한다. 주봉 볼벤을 찢어버리는 주봉.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거죠. 이번 같이 이 아래에서 마감을 해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좀 시장은 참담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조금 이제 분석 중에 하나긴 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마감하게 되면 좀 더 장기적인 하락이 발생을 해버리는. 이건 이제 시장에 대한 뭐 아무리 시장이 뭐 비트코인 시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제 차트가 완전 망가지는 일이 이제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봉에 대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상상하기 힘든 이제 하락장으로 변할 거고요. 웬만한 이제 원래는 주봉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주봉은 웬만하면 잘 안 깨집니다. 깨져도 바로바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현상을 많이 발생을 해요. 보통 주봉 볼벤은 잘 깨지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깨졌던 일이 그냥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때 이번 하락이랑 이번에 있었던 2022년도 5월달 이제 있었던 하락이랑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이제 진짜 제가 제일 힘들었다고 했던 데죠. 이때 두 번밖에 없어요. 실제로 두 번밖에 없고 코로나 때는 깼는데
바로 끌고 오죠. 그래서 원래 주봉 볼펜 하단은요, 웬만큼 뚫리면요, 이렇게 찌르면, 보통 이렇게 찌르면 그냥 잘 올라와요. 사실 그래서 찌르면 잘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찌르면 잘 올라오는 이제, 그런 되게 강한 지지력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쌍바닥, 아직까지 바닥 깨진 거 아니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슬금슬금 올린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주봉은 올릴 때 찌르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좋다고 하면 V자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요거랑 이게 비슷한가? 너무 막 갖다 붙였나? 미안해요. 일봉 이거, 주봉 이거랑 일봉 좀 비슷한가? 하락이 있어가지고 기분 다들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금 농담 좀 섞인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도 만약에 시장이 힘을 좀 못 받아서 다음 주에 아래쪽에서 노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좀 많이 위험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에서 발생된 그냥 외적인 하락에 대한 그냥 살다가 한 번씩 똥 밟은 일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똥 잘 털어내고요. 잘 털어내고 시장이 다시 흐름이 가는 대로 시장이 가야 되는 순리대로 다시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은 깊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이 시장 끝났네 라고 단정지을 정도의 하락이 발생한 건 아니다. 그냥 또라이 두 새끼가 그냥 또라이 두 새끼가 너무 삽질을 해가지고요. 삽질이 아니죠. 둘이 그 뭔 놈의 남자 새끼들 자존심 싸움을 해가지고 약간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지켜야 될 부분만 좀 잘 지켜내면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다시 우상향적인 부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그냥 또 나중에 흘러가면 그때라도 살 걸 했던 약간의 에피소드, 야 그때 진짜 저점이었구나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에피소드로 끝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내일 좀 정리 좀 제대로 해가지고요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